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자, 오늘 아주 오랜만에 저희들의 반가운 분이시죠? 안건모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대 화이팅! 중동 정직. 정직! 아니 지난번에 또 저희와 뭐 상훈이는 뭐 워낙 애제자고 저희 또 고등학교 선배님이셔가지고 참 재밌게 강의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그 금수저 흑수저론이에요. 오, 빈부격차. 재밌겠다. 그리고 이제 존 롤스가 얘기하는 정의론. 정의론. 어려워 보이지 않으세요? 정의론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금수저 수저는 워낙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라서 금수저를 얘기하는데 파리가 네. 아무튼 오늘 금수저 흑수저 그리고 정의론까지 그 요새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인생 2회차라는 얘기 있잖아요. 요즘 많이 너무 익숙하기를 잘해가지고 넌 인생 2회차 사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철학자로 제가 요새 현실을 봤을 때는 마치 역사 2회차를 보는 것 같아요. 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새 전쟁이 너무 두려워요. 전쟁이 임박했다는 느낌이 팍 오거든요. 정말요. 왜냐하면 평화 시기가 70년 이상 지속된 시기가 거의 없어요. 역사를 이렇게 빼보면 한 70년 정도 지나면 전쟁이 터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금수저 흑수저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평화기가 오래 가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문제가 빈부격차예요. 사회가 안정됐으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고 못 사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명이 그래요. 그러다가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 시점이 돼가지고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그게 전쟁으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 사회에서 많이 터지는 게 그 혐오 문제잖아요. 네. 혐오의 밑바탕에는 깊은 좌절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이길 수 없다, 네.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분노로 표출되거든요. 더 가면 이게 전쟁인 거예요. 전쟁이 꼭 국가 간 전쟁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불만이 이제 국가 간의 전쟁으로 터져 나가는 양상이 되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참 같이 무서워졌어요. 무섭네요. 저 금수저 네. 수저 얘기해서 뭐 다이아 수저 그냥 그런 그러니까. 거 족발 수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서워졌네요. 근데 이 무서움을 막는 게 바로 철학의 힘이거든요. 네. 1970년대에 존 롤스라는 철학자가 그 유명한 정의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정의론이 일반인이 봤을 때는 두껍고 재미없는 철학책. 철학책이 실제로 정의라는 제목을 달잖아요. 저스티스라는 제목을 달면 다 700페이지가 넘어요. 읽다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거의 이게 벽돌 크기거든요. 정의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정의론이 중요하냐면은 그 존 롤스가 이런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해요. 자연 과학자들한테는 진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를 운영하는 데는 정의가 핵심이다. 그러니까는 진리에 맞추어서 자연과학자들이 현상을 설명하잖아요. 사회를 제대로 굴리려면 정의가 뭔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사 빈부격차가 있다 그래도 사람들이 다 못 견디는 거 아니거든요. 네. 받아들이면 사회는 또 굴러가요. 또 그 빈부격차가 거의 없는 사회도 사람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네.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수당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수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뭐 이렇게 그 한마디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한마디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정의가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어떤 이게 합의점이 없으면은 아주 세부적인 불만 하나에서도 그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의가 뭐냐? 우리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모범생이고 공부를 잘했던 우리 그 문상훈 코미디언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의가 도대체 뭔 것 같으세요? 기대된다. 제가 요즘 혼란이라고 하는 게 짧게 말씀드리면 부지런한 사람만이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게으르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런 거는 진짜 정의가 아니고 정말 거의 죽을 때까지도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혼자서 생각한다면. 근데 저는 혼자 그 정의 내리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의가 한마디로 뭐 정의는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것,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것. 아, 정의 내려온 거 어려운 것. 네, 정의란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뽀록 났나요? 뽀록 들통 났나요? 저도 이제 너무 부담이 심해져서 오늘쯤 뽀록 내고 싶었어요. 그 문상훈 개그맨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참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안 나왔거든요. 오늘 제가 그 모습을 다시 발견했어요. 아니, 기복이 괜찮습니다. 있나 보죠, 기복이? 괜찮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자세가 근데 중요한 거예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질문을 저도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모르겠어. 정의가 뭔지 그냥 뭐 다수가 맞다고 하는 거? 모르겠어. 역시 명문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김태진 우리 대답 잘한 건가요? 제 후배님답게 아주. 진짜요? 정의가 정답. 어렵죠. 네. 정의란 맹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음. 정의가 이용하기 너무 쉬운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어. 누구나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그게 정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옳은 거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나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철학자들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정의가 뭔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쌤. 그게? 그렇죠. 그걸 찾아가는 게 바로 그 사회 철학의 분야, 정의론의 분야죠. 그건 존 롤스가 얘기하는 정의는 뭐냐? 존 롤스가 찾는 방법은 자연과학자들이 실험하는 거랑 비슷해요. 자연과학자들이 과학 법칙을 알리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이상적인 조건을 세팅을 하잖아요. 존 롤스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속된 말로 하면 그거예요. 길을 막고 물어봐. 이해관계 딱 떠나가지고 제 3자가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이걸 사고 실험이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뭘 정의라고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무지의 베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뭔가 머리에다 씌우고 백지 상태에서 뭔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어려울까요? 아니요. 원래 철학하는 사람들이 워낙 어려운 얘기를 해서 제 얘기도 확신이 없어요. 이해가 괜찮습니다. 됩니다. 네. 네. 그 무지의 베일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설명은 이거예요. 존 롤스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이런 사례를 많이 드는데 피자 한 판을 배달을 시켰어요. 사람은 10명, 피자는 한 판입니다. 배가 고파요. 이 상황에서 피자를 공평하게 모두가 골고루 먹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0등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0등분이 쉽지가 않거든요. 불만이 많죠. 내가 더 먹고 싶은데. 근데 롤스가 얘기하는 건요, 굉장히 쿨해요. 네. 훈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공학적으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피자를 자르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 피자를 자르는 사람이 나머지 9사람이 먼저 피자 조각을 고르고 맨 마지막에 그 사람한테 먹으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예. 저랑 제 동생이 할 때 너가 나누고 네가 골라 이렇게만 하셨는데. 맞아.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지 그거? 그거예요. 오. 그게 바로 롤스가 얘기하는 정의라는 거예요. 오.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되는 입장에서 판단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가장 손해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게 그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무지의 베일의 결론입니다. 그 완전히 정리가 된다. 네. 근데 그것도 양보해주면 그것이 사랑. 그렇죠. 이야, 정의를 넘어선. 네. 그걸 넘어서면 이제 막장이 되는 거죠. 부부의 세계.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좀 너무 얘기가 새 나갈 수 있는데 호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다 좋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지의 베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이상적인 상황을 과학자들이 만들듯이 네. 철학자들은 정의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호구인 사람한테 존 롤스라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너 만약에 너가 사는 인생이 1만 년 이상 지속된다고 해보자. 그래도 지금처럼 해볼래? 호구짓을 1만 년 동안 할래? 이거야. 네. 그러니까 너가 한번 그렇게 행동하면 계속하게 한다면 이렇게 할 거냐? 안 할 거예요. 거기서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롤스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한대요. 정의로.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상황이어야 한다. 별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그룹 회장, 재벌 회장도 한 표고 극빈자도 한 표예요. 경제적으로는 불평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평등하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한 개인으로서의 가치는 그 폄하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합의를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거는 받아들이는 가치거든요. 네. 아무리 높은 사람도 힘없는 사람들 일방적으로 밟았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언론에서 이게 공론화되면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최소 수혜자의 원칙. 최소 수혜자의 원칙. 그래서 이걸 막시민 원리라 그러는데요. 맥스 미니미제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 최대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고려해야 그게 정의다. 무슨 얘기냐? 의사가 청소부보다 급여가 크니까 적습니까? 그렇죠.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일까요? 뭐 그의 능력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청소부 일을 하시는 분들도요. 네. 환경 미화원 분들도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네. 그분들한테 얘기하면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환경 미화원들도 자기보다 그 의사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걸 인정해요. 네. 왜냐?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의사들은 아니요. 뭐가요? 환경 미화원들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자기한테 예. 아. 왜 이익이 되냐면 그래야 저 사람들이 치열하게 노력을 해서 의사가 되잖아요. 의사가 되는 게 좀 힘든 공부가 아니잖아요. 20년 가까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대접을 안 하면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생각해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죠. 이게 그 철학자들이 하는 그 작업이 뭐냐면 이제 문상훈 학생의 엘리트다움이 여기서도 드러나죠. 역시 아주 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게 뭐 밥을 먹을 때 영양 성분 생각 안 해요. 네. 근데 그 영양학자들은 이걸 분석을 하잖아요. 네. 철학자들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상식선에서 받아들이지만은 철학자들은 그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이게 어떤 이유로 우리가 합리성이 있는 걸 받아들이지? 이걸 해봤을 때 사회에서 정의라고 통용되는 게 바로 그 두 가지라는 거죠. 예.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평등하다.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네. 두 가지가 합의됐다는 거죠. 선생님, 정의가 무엇인가랑 정의롭게 사는 거랑은 다른 학문이죠.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제가 이렇게 대학교 3학년 때 눈물을 펑펑 흘렸던 경우가 뭐냐면은 도서관에서 플라톤 국가론을 읽다가 국가론 웬만한 사람 못 읽어요. 네.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한국어 번역본으로. 그리고 진짜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제가 코를 골고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 정도. 행군할 때처럼 군대에서 그렇죠. 졸면서 걷는데 그걸 나중에 깨닫는 것처럼. 플라톤이 정말 싫었어요. 근데 딱 한순간 제가 700페이지를 미친 듯이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플라톤 국가론이 그런 책인지 몰랐어요. 플라톤 국가론의 주제가 뭐냐면 정의란 무엇인가요? 소크라테스가 당연히 고담 중론을 하죠.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각자의 목을 돌려야 되고 한참 하는데 트라시마코스라는 20대 초반 젊은이가 정말 속된 말로 쌍욕을 하면서 튀어나와요. 네. 70먹인 소크라테스 노인한테 삿대질하면서 욕을 해요. 당신 거짓말하지 마. 저작거리에 나가봐라. 당신 말 들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어리숙하게 당하고 사는 거다. 제대로 살려면 뭐냐? 정의롭게 살면 안 된다. 세상은 강한 놈이 잘 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척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제대로 사는 거다. 당신이 그런 헛소리를 하고 정의롭게 살라는 말을 진리로 믿게 하니까 젊은이들이 당하고 사는 거 아니야. 난 당신 얘기 못 듣겠다. 하고 뛰쳐나가 버려요. 제가 그걸 읽고 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철학과 3학년한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취직이 되겠어요? 연애를 하겠어요? 인문학을 하는데. 너무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사기치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왜 철학을 하고 있나. 그런데 플라톤이 당황하잖아요. 그 국가론의 그 주인공이 소크라테스인데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당황해가지고 트라시마코스는 도망가고 없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설명하는 게 700페이지의 국가론이에요. 와, 난 못 읽을 것 같아. 저도요. 근데 그 700페이지를 읽고 나면은 정의가 뭔지가 다가오냐 여전히 안개 속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인가 보네요. 네, 그렇죠. 정의롭게 산다는 게 그렇게 그래서 생각만큼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어.
지나가? 나도. 좋겠다. 아 그냥 난 무서워 그냥 맞아요. 때릴까봐 맞을까봐. 네. 이건 정의로운 행동인가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역시 진짜요? 명문고등학교 출신 나온. 형 제가 좀 야, 조심스럽게 소 뒷걸음질 치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오늘 이제 세 번째 만에 강의만에 제 한 고백을 하자면은 그냥 성생활하시는 거 질문하셔도 그냥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해주는 아 근데 분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학습 그 맞아요. 의욕을 고취시켜 주신다. 그게 학습 의욕이 막 이만큼이 진짜, 됩니다. 진짜. 기다려지고. 그 철학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는 네. 세상에 가치 없는 물음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아, 모든 좀 하나 물음은 배운다. 세상을 균열시키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해요. 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사랑하지라고 묻는 순간에 사랑이 확 깊어져요. 우와. 새로운 의미가 열리거든요. 아, 부부의 세계 정말 좋은 드라마예요. 네네. 그걸 얼마 전에. 보면서 화목한 가정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잖아요. 담배 피고 있는 중고등학생이 있다.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정의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네.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저 학생들을 때려눕힌다. 이건 정의일까요? 그러니까요. 훈계를 해야 되는 게 정의인 건지 아니면 그냥 그들과 내가 평화로운 게 정의인 건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선생님 그만 말씀하신 또 새로운 질문이 오면은 또 세계가 파괴되고 다시 다른 차원이 열린다가 선생님은 그러면 계속 공부하시면서 억울하거나 이게 언젠가 또 사상 누각이라는 생각에 좀 불안하거나 그런 생각 없으세요? 그렇죠. 굉장히 공부를 해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그 질문을 던졌어요. 이야. 공부 안 했는데. 아니, 근데 그 활동 핵심이 있어. 그 굉장히 중요한 물음인 게요. 모든 진리는 그냥 그 순간에만 고정돼 있을 뿐이에요. 또 깨져요. 역사상의 모든 게 그렇잖아요. 존 롤스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중첩된 합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합의가 뭐냐면 절대적인 합의라는 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나라예요. 기독교 신자하고 이슬람 신자가 한 공간에 있어도 살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태극기를 드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진보가 가까우신 분하고도 일상생활에서는 무난하게 진행돼요. 정치 얘기만 안 하면. 네. 정치 얘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네. 어떻게 가능하냐? 대한민국 사회가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존 롤스가 봤을 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중첩적 정의란 말을 생겼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이 초점이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초점이 안 맞는 사진 봤을 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초점이 안 맞는 사진을 여러 장 겹쳐놨다 보면은 아 이게 책상이구나. 이게 사람 얼굴이나 보이잖아요. 정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슬람 신자가 보는 정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자가 보는 정의가 있을 수 있고 불교 신자가 보는 정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 틀리고 서로 대화가 안 되지만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네. 보수가 얘기하는 정의가 있고 진보가 얘기하는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면 둘이서 합의는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정치적 색깔을 바뀐다는 거는 자기가 응원하는 프로야구 팀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안 바뀌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보 그렇게 싸워도 어느 순간에 나라는 발전하고 있거든요. 뭔가 합의가 중첩된 합의라는 게 바로 그러면 떠오르는 건데 네.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존 롤스가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이런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줬던 어떤 시사점은 뭐냐면은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될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은 확실하게 밝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차별이 생긴다면 가장 손해를 보는 그 사람도 이익이 될 수 있을 때만 차별은 허용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원칙이에요. 와, 그 결론 아닌 결론을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또 연구와 그런 고민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철학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새로운 진리가 하나 태어난 것 같지만 이 진리는 이미 2500년 전에도 있었어요. 2500년 전에요. 그 모든 윤리학의 출발은 골든 룰, 황금률에서 출발하거든요. 네, 네. 너가 싫은 걸 남한테 하지 마라. 너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베풀어라. 이 얘기에 변형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황금률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서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오는 진리는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인간은 태어나서 고통받다가 죽어요. 25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인간 사회를 기본적으로 지배하는 어떤 윤리적인 법칙도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어려운가요? 아니요, 그냥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맞아요. 하는데, 와, 이거는 진짜로 하루를 밤새도 계속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끝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그럼 이제 얘기들이네요. 탈모가 오기 시작합니다. 저거 좀 오는데. 철학을 하면 확실히 머리는 넓어져요. 빛이 나고요. 아, 근데 뭐 광채가, 너 머리 많다? 아, 아니구나. 뭐야 이거. 벌써 이제 탈모기가 오죠. 뭐 고민을 많이 하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은 그러면 여기까지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에게 질문 하나씩만 딱 던져주셔서 멋들어진 대답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저희? 아 좋습니다. 네네.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아, 이거 어렵다. 각오하시고 네, 그 김태진 MC님께 묻고 싶습니다. 네. 좋은 삶이라는 건 뭘까요? 너무 많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좋은 삶이란 이게 되게 저렴한 표현밖에 나는 안 떠오르냐 뭐 이렇게 좋은 삶이란 너무 재미없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원래 철학은 재미없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랑 잘했다는 일이 있을 때 잘했다는 일이 51%라도 되면은 저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질문입니다. 아, 근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부끄럽지 않다는 건 뭐예요? 맞아. 또 질문이 그렇지 않다면 내 딸이 봤을 때 아빠를 부끄러워하면 저도 부끄러운 일이고 내 딸이 봤을 때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면 전 잘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따님한테 한번 또 물어야 돼요. 예. 그렇네요. 제가 왜 이러냐면 철학적 질문이 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저는 학교 선생님 하면서 철학 교사로서 차마 제가 못 묻는 게 뭐냐면요. 네. 너 학교 왜 다니지? 이 질문이에요. 아. 학교 왜 다니니? 이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거든요. 네. 학교를 왜 다니는지 알아야 학교 생활 제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살지라는 물음을 알아야 답이 있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는데. 진짜 왜 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질문은 문명 전체가 금기시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한테. 엄마 나 왜 살아? 하면은 너 요새 힘든 일 있니? 병원 갈까?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빨리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기분 전환 좀 해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철학이 하는 건 뭐냐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금기시되어 있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라. 문상훈 학생은 학생이 아니죠 이제. 문상훈 학생이라 해주십시오. 문세훈 우리 코미디언께서는 이대로 살면 앞으로 뭐가 될 것 같아요? 와. 너무 잔인한 질문이에요. 질문의 깊이와 그 어떤 중압감이 어마어마하다. 네. 원래 철학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이게 잔인해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뭐 궁금하다 나도. 이대로 살다간 자기가 잘 안 됐음을 남 탓함과 동시에 사실 나는 되게 그 당시에는 되게 잘했다라고 주정 부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좀 무서워요. 약간 견미리 씨 남편처럼. 그래서 좀 약간 주정 부리고 술자리에서 남 탓하고 이게 너가 생각하는 그게 최악의 모습인 거지.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 구조를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문상훈 코미디언은요 21세기를 빛낼 최고의 저도 그렇게 연예인이 될 생각해요. 거예요. 아니 왜요? 진짜로. 근데 한 가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30대의 길들임이 느껴져요. 길딩이 뭐예요? 길들임, 길들여진다는 거. 아 네. 세상의 가치를 이제 못 이기기 시작하는 거죠. 중압감. 제 밀려들죠. 생각을 좀 더 고집 피워도 되는데. 그렇죠. 근데 철학자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다르게 생각하는 용기거든요. 네. 남다르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이겨내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30대 길들임을 이렇게 싫다고 할까요? 세상이 저한테 자꾸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압박감이 있죠. 왜 결혼 안 해?
네. 너 안정된 직장 언제 가질 거야? 네. 계속해서 인생 진도표에 대한 압박이 있지만 거꾸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인생 진도표대로 살아서 행복하십니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안정된 삶이 행복하면은 다르게 생각하려고 뛰쳐나온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왜 자유를 꿈꾸겠어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안정된 삶 속에서 행복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또 진리는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정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의를 모르는 것처럼 행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복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상훈 우리 코미디언께서는 인류 역사를 바꿀 새로운 행복론을 한번 만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좀 해몽이 너무 좋은 느낌이라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응원을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참 다행이고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의지를 느꼈고 오랜만에 아마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은 매번 검색만 하다가 사색을 하게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좀 그런 느낌. 네. 또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 되시면 다음 주에도 한번 나와주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아까 녹화 했으니까.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기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어김없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